네, 안녕하세요. 임종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셀트리온 합병과 관련된 영상인데요. 셀트리온 합병 이슈는 이 시장 하락 이후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자, 공시를 볼까요? 자, 시간이 4시죠? 그러니까 장 마감하고 시간외에 나오다 보니까 시간외에 급등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다음날 이렇게 갭을 띄워놨지만 음봉으로 그냥 다 뱉고 나서 현재 뭐 큰 변동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3사가 정말로 합병이 되고 뭐 존속이 되든 뭐 신설이 되든 합병이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는 기간이 되게 오래 걸릴 거예요. 1년 이상. 뭐 1년 전으로도 나올 수는 있을 거예요. 법적으로 뭐 안 되는 건 아닌데 현재 전망은 그렇게 나오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공시를 보고 가게 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합병 및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 설립 계획. 이 셀트리온, 그러니까 지주사를 새로 하나 만드는 건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를 만들게 되면서 기대감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존속회사로 남는다라는 그 기대감도 있었죠. 이 내용도 있고 뭐 또 시총과 관련해서도 다 살펴볼 겁니다. 일단 뭐 소유와 경영의 분리 및 지배구조 강화를 위하여 서정진 회장이 이렇게 주식의 비율은요 이제 35.54%를 가지고 있었는데 24.34% 35.54%에서 여기서 24.33%를 현물 출자를 해서 이걸로 이제 이 지주사를 설립을 합니다. 9월 25일에 이제 이렇게 설립을 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적격 합병 요건이 갖춰지려면 설립 1년이 지나야 돼요. 결국에 2021년 9월 25일 이후 그리고 뭐 그 이후로 뭐 길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1년이 있어야 셀트리온 홀딩스, 현재 있는 지주사인 셀트리온 홀딩스와 현재 신설 기업인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의 합병이 이루어질 걸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주사를 먼저 합병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3사 합병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1년이에요. 최소 1년이라서 지금 합병 공시가 올라왔다고 해서 셀트리온이 막 이 3사가 미친듯이 뛰는 이런 일은 없을 거고 애초에 기업들도 다 조 단위의 시총이 상위에 머무르는 그런 조 단위의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그냥 합병 공시를 자회사와 합병 공시 또는 뭐 타 기업과의 합병 공시로 인해서 공시 올라오자마자 막 급등하는 다른 기업과는 조금 다른 성격이라 그래서 합병 이슈가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일 갭상승 후 음봉으로 정강후약이 나오고 추가 상승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뭐 여기에는 당연히 시장 영향도 있습니다. 변동성이 있고 미대선을 앞두고 있고 이런 내용은 있지만 그냥 셀트리온 자체만 봐도 그럴 납득이 가는 그냥 횡보라는 거예요. 정강후약이고. 자, 일단 공시는 이렇게 지나가고요. 자, 일단 셀트리온이 합병과 관련해서 뭐 어떤 게 좋고 왜 호재고 합병을 하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뭐 이런 내용도 봐야 되잖아요. 합병을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주사 합병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3사 합병이 이루어질 전망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공시는 이거 잠깐 다시 볼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시공시예요. 의무공시가 아니고 수시공시는 안 해도 됩니다. 그때 바로 공정공시 안 해도 되는데 이 내용을 일부 사람들만 알게 되면은 사실 이 공정공시라는 거는 일부 사람들만 알고 이걸 이제 지들만 알고 내부 정보처럼 지들만 알고 이걸 가지고 이용을 해서 주식의 수익을 보면은 그거는 불공정 거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이렇게 공시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한다라고 공시를 했을 뿐이지, 뭐 당장에 일정이 잡힌다든지 뭐 세부 사항이 적혀 있진 않았죠.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이 합병을 준비한다라고만 보시면 되는데, 그 3사의 본격적인 합병은 이사회나 이제 주주총회가 일단 열려야겠죠. 그래서 그 추진은 그 총회나 주주총회가 필요할 거로 보여요. 이사회, 주주총회 두 가지 다 또는 뭐 한 가지로 이렇게 열려야 되는데, 그 시점은 최소 지나야 되는 거고, 본격적으로 아예 이제 진행이 되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주사 합병이 먼저 돼야 된다. 근데 그 지주사 합병은 일단 설립일이 1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최소 1년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로 설립을 했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존속회사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뭐 이 부분은 셀트리온에서 발표를 한 공식적인 내용이 아니니까 그냥 뭐 그럴 수 있겠구나 정도로만 보시고, 이거를 무조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존속회사로 남는다라고 확신을 하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안 돼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셀트리온이 그래서 합병을 함으로써 어떤 이점을 가져가느냐라고 했을 때는 약간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패소를 했던 것도 있고 계속 문제가 되던 내용이 있죠. 일감 몰아주기. 이게 이제 뭐 단일 회사가 되니까 뭐 몰아주기 이딴 거 없습니다. 지들이 다 하는 거예요. 자, 지들이 다 하면 뭐가 좋아요? 일단 뭐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죠. 날 수도 있죠가 아니라 나겠죠, 당연히. 시너지 효과도 나는데 시너지 효과를 내므로써 또 이제 단일로 됨으로써 뭐가 돼요? 또 비용이 절약되죠. 비용이 절약되고, 이제 이건 2번인데 시너지 효과가 나는 이유는 이쪽에서는 연구개발, 이쪽에서는 뭐 판매, 이쪽에서 뭐 유통,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이 한 기업 안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2번, 3번은 사실 조금 겹치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합병에 대해서는 현재 뭐 합병하면 안 된다, 합병하면 악재다 라고 하는 전망은 거의 뭐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합병은 호재가 맞는데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합병을 하려고 하면 그 기간이 뭐 야 우리 합병한다 내일 할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주들도 있고 이사회도 있고 이게 다 투표도 하면서 찬반을 가리고 이제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거치고 또 지주사를 새로 설립해서 이걸 또 합병을 시키고 이러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뭐 지금 합병 발표를 했다고 해서 셀트리온이 그럼 뭐 1년 이상을 계속 호재다 하면서 줄 상승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눌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을 제가 지금 어떤 전망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당장에는 그냥 단순 지지 라인으로 봐서도 그렇고 그냥 뭐 이런 단순하게 보조지표를 참고해서 보더라도 아직까지 뭐 이 합병이 성사되는 데까지 기간이 많이 남은 상황에서 셀트리온을 뭐 급하게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언젠가는 매수를 하면은 당연히 좋을 거라고는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기 전에 일단 기사도 조금 보고 올게요. 통합지주사 설립으로 과세에 대한 이 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뭐 세법은 제가 자산운용사 자격증 딸 때 잠깐 공부한 정도라서 뭐 정확히는 모르는데 기사 조금만 참고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뭐 크게 요약하면 약속이행, 은퇴 및 이세승계고요. 이게 이세승계죠. 세제 혜택 효과 등인데 일감 벌어주기 얘기는 아까 했고요. 자, 장남과 차남 뭐 이렇게 이사와 부사장을 수석 부사장을 맡고 있는데
합병을 통해 탄생한 합작홀딩스 지분만 증여하게 되면 증여하면 되기에 승계 절차도 간소화될 수 있다. 과세 이연 혜택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는데 2022년부터는 지주사 전환 시 현물을 출자하거나 주식을 교환할 때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이연 혜택이 4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납부 방식으로 바꾸기 때문이다. 현재는 지주사 설립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해주고 있다. 지주사 설립을 위해 현물 출자한 뒤 이 지주사 신주를 취득한 경우 신주를 처분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 내용이죠. 이래서 이런 과세 이연 혜택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022년인데 지주사 합병이 되려면 1년이라고 했으니까 2021년 9월 25일이죠. 근데 얼마 안 남았네요. 2022년 될 때까지. 10월, 11월, 12월 3달 남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21년 안에는 그 9월 25일 이후에 전후에 이제 더 세부화되면서 진행될 것이라고 이제 전망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과세 이연 혜택을 받기 위해선 내년 말까지 통합지주사를 설립해야 한다. 자, 그리고 이런 기사가 있죠. 합병 최대 수혜주는 셀트리온 제약이다. 이런 것도 있고, 이건 일감 몰아주기 이제 예전 내용입니다. 작년 3월 21일 내용이죠. 이거 지나가고, 최대 수혜주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기대대로 수혜 대상이 될지는 불확실하다. 저평가된 종목이 합병 비율 또는 신설회사의 주식으로 바꿔주는 것을 산정할 때 상대적으로는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맞다. 이거는 이제 제가 합병과 관련된 그 기업을 얘기할 때 항상 흡수되는 기업 그리고 시총이 작은 기업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삼성전자랑 비교를 했었죠. 그러니까 예르시를. 근데 셀트리온도 크니까 이렇게 근데 이 기업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가 어려우니까 조금 극단적으로 비교를 할게요. 삼성전자와 어디 잡기업이 임정호 홀딩스와 합병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는 별거 없어요. 어디가 이득일까요? 삼성전자도 이득이에요. 얘네도 이득이에요. 삼성전자는 왜 이득이에요? 당연히 투자 가치가 있으니까 합병을 하는 거고 그로 인한 이득을 얻겠죠. 하지만 여기에는 어떻게 이득이에요? 삼성전자라는 그 천군만마를 얻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멸이 돼서 만약에 삼성전자로 들어가게 되면은 내 기업이라는 그런 우리 그냥 독단의 기업이 사라지는 거지만 기업이 사라진다고 해서 공중분해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이어가되 삼성전자 자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무슨 이득을 보죠? 투자를 쉽게 받을 수 있죠. 왜 기업들 중에서 최대주주 지분으로 담보를 잡고 차입을 하는 그런 경우 공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왜? 삼성전자가 돈이 있으니까. 이런 자본의 안정성을 또 갖출 수 있게 되죠. 그것도 안정성 자체가 아니라 투자도 큼지막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성장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도 이득이고 이 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합병 비율로 따졌을 때 이득을 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그 전에 기사 마무리하고 갈게요. 합병 3사의 밸류에이션, 실적 대비 주가 수준으로 보면 제약이 오히려 고평가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렇게 순자산 가치와 주가 수익 비율, PER, PBR을 비교를 해놓고 보면은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사실 연구개발에서 대박이 터져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약주를 이렇게 PER과 PBR만 두고 비교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셀트리온이라는 이 3사는 이 그룹은 여타 바이오 그 잡주들처럼 실적이 안 나오고 오로지 이 연구개발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상승하는
그렇게 무너진 기업이 대표적으로 신라젠이 있죠. 시총 상위 5손가락 안에까지 들면서 이렇게 뛰었던 그 기업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왜? 임상 하나만 보고 상장 이후에 이렇게 달려온 기업인데 그게 실패했거든요. 근데 이들과는 다르죠. 셀트리온은 이익이 나오는 흑자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BR로 이제 자산 비율과 수익 비율로 이제 비교가 가능한 건데, 그래도 뭐 저게 이제 주관적인 건 아니고 객관적인 수치로 나온 거니까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참고는 하되 제약주는 그래도 이후에 어떤 내용이 신규로 호재가 또 나올 수 있음에 따라 뭐 변동이 될 수 있다 정도로 완전히 저것만 맹신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오히려 말씀을 드릴 거는 시총이에요. 아까 설명을 잠깐 했죠. 시총 작은 기업과 큰 기업, 삼성전자와 비교할 때. 자, 셀트리온은 얼마죠? 34조 3,500억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3조 4천억이네요. 셀트리온 제약은 4조예요. 현저하게 낮죠. 다른 기업 대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차트만 보셔도 셀트리온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죽고 상승을 급하게, 물론 셀트리온도 급하게 하긴 했어요.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은 막상 얘기하고 보니까 조금 다를 건 없다라고도 보일 수 있는데, 셀트리온 제약이 그래도 이렇게 상한가에 가고, 이날 다시 날짜를 가져올게요. 자, 뭐 거의 2연상에 이날까지 해서 뭐 상승률로 보면은 거의 뭐 3연상 정도의 그런 연상 아니 3번의 상한가 정도의 그 상승을 보인 반면에, 자 3월 23일부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날 급등. 셀트리온도 이거 되게 많이 상승한 겁니다. 21% 고가를 쳤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쉬어주고 한 번 더, 그리고 끝났죠. 다음날. 이런 식으로 움직임의 차이가 당연히 큽니다. 엉덩이가 무거워요. 그 엉덩이가 무거운데 당연히 시총이 가벼운 종목이 아까 얘기한 뭐 합병 비율도 그렇고, 이제 셀트리온이라는 이거는 지분으로 직접 보면서 하는 게 더 낫겠네요. 자, 지분 분석. 자, 셀트리온 홀딩스 이렇게 가지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서정진 회장,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유일하게 셀트리온 제약만 또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시총이 가벼운데 지배구조 자체도 가장 하위에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그 투자와 관련된 뭐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셀트리온 제약이 뭐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조금 셀트리온 그룹에서는 좀 이게 완전히 들어맞진 않는 게, 어차피 일감 몰아주기로 욕을 많이 먹고 있던 이 3사고 합병이 됨으로써 어차피 이게 단일화가 돼서 이게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아까 시너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런 시총이 가벼운 종목이 또 더 가파르게 더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변동성이 더 크게 움직이는 것처럼 주가가 움직일 때는 이런 시총이 이렇게 가벼운 종목이 가장 수혜를 본다라는 쪽으로 해서 이 종목이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또 다르게는 아까 잠깐 얘기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가 설립됐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존속회사로 남는다는 얘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좀 확실하지 않은 정보들이 돌고 있긴 하지만 결론을 짓자면 3사 모두 투자 가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사 보기 전에 잠깐 언급을 했던 것처럼 아직까지 그렇다고 해서 급히 매수를 진행을 할 시기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여기서 지금
셀트리온은 아까 조금 모질랐지만 헬스케어 같은 경우 이렇게 상한가에 갔던 이런 캔들 거래량이 터지고 이런 깨지고 나서 캔들이 형성됐던 요런 구간들에 지금 지지를 받을 자리예요. 이 지지를 받고 돌리게 되면은 매수를 시작을 해도 됩니다. 뭐 한 번에 당연히 살 필요는 없죠. 합병에 아까 1년이 이상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매수를 할 필요는 없는데 지지가 된다면 1차 매수 관점으로 진행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뭐 지지라고 확신을 할 만한 시점이 아닌 거는 일단 미 대선이 있어요. 어차피 그럼 셀트리온을 여러분들이 합병을 보고 가신다면 1년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당장 한 달, 1년이 아니라 한 달 앞에 미국 대선이 있어요. 그래서 증시가 약간 조금 뭐 부양책도 그렇고 트럼프 코로나와 관련해서 부양책 협상도 약간 난항을 보이고 있기도 하고 지금 시장에 그런 불안 요소, 불확실성이 있는데 혹여나 또 미증시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 그냥 시장 따라 또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감수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확인을 하는 시점, 관망을 하는 시점으로 보시면 되고, 그런 부분 외에도 뭐 지지 저항을 잡거나 이런 그냥 단순히 보조 지표를 보고 매매를 할 때에도 전혀 지금 매수 시그널이 나오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3사는 일단 제 입장에서는 관망이에요. 관망하고 이후에 매수. 상황 봐서 저도 리딩으로 약간 장투 종목으로 해서 리딩을 조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엔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지 않고요. 관망으로 유지를 하다 이후에 이 정도면은 살만한데? 라고 제가 뭐 지지 저항이라든지 보조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을 해서 이거는 사야겠다. 판단이 선다면, 또는 미 대선이 지나가고 약간 증시의 그런 불확실성으로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 조금 잡히고 방향성이 잡힌다면 그때 다시 그런 매수 계획을 짠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장에 한 달 뒤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지 저항을 오늘 잡진 않을 거고요. 이후에 제가 이 정도면 살만합니다 라고 공개를 할 때는 그런 단가도 한번 잡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매수를 할 수 있다고는 말씀드렸고요. 근데 지금은 관망이다. 자, 여기까지 해서 셀트리온 합병과 관련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